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윤하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에 참석해 주신 패널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 황해 평화포럼은 인천광역시와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평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2021년 올해의 대주제는 인천 접경수역의 평화지대 묘석과 인천의 역할로 정했습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인 서해 5도 및 한강하구 접경수역의 평화적 가치를 되살려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특별히 두 가지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의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에서 남북 협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모여 각 지역의 정책 동향과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세션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과 거버넌스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공동의 남북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오후에 진행될 세션에서는 국제사회 대북협력 동향과 향후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한 가지 더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에게 통일교육은 늘 고민이었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국제기구 세션에서는 인천 지역의 미추홀 외국어 고등학교와 인천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시스템에 접속해서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2021 황해평화포럼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는 이미 해양지자체 남북협력 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해 5도 및 한강 하구의 쟁점과 현안을 주제로 황해 평화포럼 분과위원들을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후부터 진행될 개회식에서는 개회식과 환영사, 축사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천 접경수역의 평화지대 모색과 인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조 강연 이외에는 단산 정리를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제3세션과 제4세션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세션은 국제기구 라운드 테이블 세션으로 국제기구의 대북협력 사례와 인천의 평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4세션에서는 서해 해양 평화 세션으로 서해 남북 접경 수역의 평화적 이용과 공동 변형을 주제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천 20일 황해 평화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 의례와 내빈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의 주최 기관인 인천연구원 이용식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포럼 실제로 포럼 개최로 치면 한 6번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선 7기 들어와서 이제 3번째 포럼이고요. 민선 6기 때는 저희가 쉬었었습니다, 이 포럼을. 그리고 그 전에 민선 5기 시작되면서 저희가 그때는 저희 포럼 이름이 서해 평화정책 포럼이었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14년까지 3회에 걸쳐서 서해 평화정책 포럼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저희가 포럼을 계속 개최해왔고요. 한 텀을 뛰고 저희가 다시 2019년부터 이 포럼을 열기 시작해서 서해 평화 포럼이었던 것을 작년에 저희가 서해를 황해로 바꿔서 황해 평화 포럼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치면 전체로 올해 6번째 이렇게 포럼을 열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는 뭐 짐작하시는 것처럼 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팬데믹이
방식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접근 뭐 이런 것도 좀 다르게 지금 바라보게 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상황 때문에 이 상황을 고려해야 돼서 그때 이 정부의 지침에 맞춰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참여자 또 프로그램도 일부 바뀔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는 이 행사를 준비한 이런 측으로부터 그들의 그 고생이 가장 많았죠. 인천시의 그 남북교류 협력 담당관실 우리 김대현 담당관을 비롯해서 아주 수고를 하셨고요. 또 저희 주최기관 저희 연구원에서 이 포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뭐 남근호 박사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곽규채 선생님도 고생하셨고 그래서 이분들 관심 고생 덕에 그래도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소박해 보이지만 여러 내용을 잃지 않고 뜻을 잃지 않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발전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이분들 고생 그 노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여러 분야에서 오셨습니다. 직접 뭐 공식적으로 이제 행사를 이제 축하하고 이러기 위해서 영상을 보내신 그런 기관장님들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국제기구에서 주로 대북한 관계의 그 교류 사업인데 주로 지원 사업이죠.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남북 교류와 교류 사업과 관련해서 인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금 기획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코멘트를 해주시기 위해서 또 직접 참여하시기도 했고요. 저희 황해 평화 포럼 그 참여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오전 또 세션에 참여하셨던 분들 지금 여기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각 그 광역 정부에서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오늘 오전 세션에 각 정부들의 그 교류 정책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그분들도 오셨습니다. 좀 전에 사회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또 특히 고등학생들이 여기 지금 화면에는 아직 안 나옵니다만 고등학생들이 한 40명 정도가 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인천과학 아니죠. 국제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미추홀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 한 40명 정도가 참여해서 이 포럼이 좀 더 이 학생들의 여러 관심과 또 이 포럼에 갖는 의미를 이제 좀 더 확산시키고 현실적으로 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뭐 계기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자리도 오늘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불편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게 돼서 주최기관의 그 장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럼을 이제 열면서 뭐 계속 이렇게 강조했습니다만 또 지금 이 시기에도 이 시기까지도 지금 그 인천 이 지역이 인천이라는 곳이 지금 평화가 가장 절실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또 그런 면에서 이 평화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이 갖는 이 자리는 굉장히 그 뜻이 있는 의미가 있는 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천은 나름대로 이 포럼을 통해서 그 절실한 그 평화를 어떻게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리고 이 지역의 구성원들과 함께 그런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마련하고 또 시민들과 또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자리를 저희는 아주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오늘 포럼 역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접경 수역의 평화지대, 그리고 이를 위한 그 인천의 역할입니다. 매우 그 적절한 주제이기도 하죠. 시의적으로 평화가 절실한 도시 인천이라고 하는 뜻은 뭐 짐작하시는 대로 국지적이든 아니면 긴장이든 더 큰 규모의 어떤 냉전이든 그 속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그 피해는 여러 범위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조건으로 해서,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이 도시 발전이 가장 그 지장을 받는 그런 곳이 인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그 접경 수역을 그 주제로 하는, 그리고 인천의 역할을 모색한 자리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 시기에는 가장 우리가 그 의미를 더 잘 헤아려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지금 조금 강조했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확실히 공감되고 공유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런 이 지역의 평화와, 그리고 이 평화를 주제로 한 이런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자리가 중요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열띤 그런 의견 제시와 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참여, 공감, 이런 자리가 매우 기대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분들 개인적으로라도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행사의 주관 기관인 인천연구원 이용식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2021 황해평화포럼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님과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과 황해평화포럼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사되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 평화의 바람을 평화의 바다 황해로 이어가기 위해 2019년 출범한 것이 바로 황해평화포럼입니다. 하지만 이후 뚜렷한 진전 없이 멈춰선 남북관계와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해평화포럼을 이끌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평화는 온다는 믿음과 열정을 바탕으로 출렁이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다양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준비 없는 평화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평화라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잊지 않고 길을 찾는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인천이 앞장서겠습니다. 서해오도와 한강하구를 품고 있는 인천에게 있어 평화가 곧 안보이며 경제이며 시민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인천시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평화 정책을 추진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인천시 발걸음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황해평화포럼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인천이 해야 할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데 있어 소중한 자산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2021 황해평화포럼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의 환영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통일부 이인영 장관님께서의 환영의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2021 황해 평화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중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남춘 인천시장님, 이용식 인천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해 주실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4일에는 남북의 통신 연락선이 다시 복원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어진 통신 연락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집중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서해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평화의 바로미터이며 모든 주민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사안입니다. 특히 지난 시간 남북이 가장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던 곳이었기에 서해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생업과 안전의 위협 속에 불안과 어려움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9.19 군사합의가 채택되면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고 서해의 일상도 보다 평온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시범적 공동 어로 구역 설정에서부터 서해 경제 공동 특구에 이르기까지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남북이 함께 구상하고 또 합의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가시적 성과로 하나하나 실천되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로 한 때입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를 통해서 서해가 진정한 평화의 수역이자 나아가 공동 번영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새로운 이정표를 확실하게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의 축사 말씀에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의 송하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입니다. 2021 황해 평화포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 기조연설을 해주실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님, 발제를 맡으신 고경빈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인천은 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도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를 위해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인천의 과제를 민관이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은 평화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될 것입니다. 남북 평화협력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송하진 회장님 축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는 남북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의 거점, 평화 정착 사업의 최적지입니다. 인천광역시는 평화도시라는 주제에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평화도시 인천에 대한 의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평화도시 동영상, 홍보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네, 인천의 홍보 동영상 평화도시를 함께 시청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행사에 앞서 마지막 행사로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빈 여러분과 패널 여러분께서는 잠시 단상 위로 올라오셔서 기념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2022 황해평화-포럼의 본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행사는 인천대학교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님께서 인천 접경수역의 평화지대 모색과 인천의 역할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연철 교수님은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님을 지내시고 2018년에는 제16대 통일연구원 원장을 지내셨으며 2019년부터 작년 6월까지 제40대 통일부 장관직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저서로는 휴머니스트에서 발간한 협상의 전략과 창비에서 발간한 70년의 대화가 있습니다. 교수님 강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해평화포럼을 준비해 주신 인천시와 또 이용식 원장님을 비롯한 인천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에 참석해 주신 많은 전문가님도 반갑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로 가는 길은 멀고 복잡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정을 맺은 지 70여 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년 후인 2023년이 되면은 휴전협정을 맺은 지 그야말로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종전이 아니라 불안정한 휴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비무장지대의 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비핵화 협상은 장기 교착 중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멈추어 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있고 남북한은 군비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의 미중 전략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이중적 군비 경쟁이 평화의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먹을 쥐고 악수를 할 수 없듯이 군비 경쟁의 시대에 평화의 길은 멀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평화의 꽃은 분쟁의 땅에서 핍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의 길이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얽힌 매듭을 풀어야 하는 시작은 접경입니다. 한반도의 접경은 육상에서는 비무장지대가 동에서 서로 펼쳐져 있고 해상에서는 한강하구를 포함하는 서해가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서해 평화 정착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 2007년 14 공동선언, 그리고 2018년 9.19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까지 지난 30년 동안 여러 번의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행은 여전히 초보적이고 남북관계의 교착이나 악화의 영향을 받아서 자주 멈추기도 했습니다. 접경은 이중적입니다. 분쟁의 시기에는 대결의 공간이지만 협력의 시기에는 협력의 공간입니다. 접경에 꽃이 피면 평화가 올 것입니다. 접경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을 만들면 한반도의 평화도 지속 가능해집니다. 한반도의 접경은 환경 생태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고 역사 문화적으로 기억의 공간이며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접경 협력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어쩌면 산 하나가 아니라 산맥을 넘어야 할지 모릅니다.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보건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다시 교착 국면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접경 협력은 대결에서 평화로 전환하는 길목에 있고 당장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이행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입니다. 서해 평화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는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냉전의 바다, 군사적 충돌의 바다였습니다. 2007년 14 공동선언에서 서해를 평화의 바다, 공동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이행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시 준비했던 공동호로와 해상평화공원 그리고 비무장 수역, 평화와 번영의 바닷길에 대한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14합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서해는 다시 냉전의 바다, 군사충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선을 거치면서 서해는 이념의 바다, 정쟁의 바다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서해를 바라보는 인식은 후퇴하고 정체돼 있고 이념적이고 정파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는 이념이 아니라 일상의 삶입니다. 서해를 바라보는 시각에 이념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서해를 평화와 공동 번영의 바다로 만들자는 구상은 기존의 해상 경계선, 즉 북방 한계선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남북 기본 합의서와 불가침 부속 합의서에서 합의했지만 기존 관할 수역을 존중하면서 평화와 경제를 선순환하고자 하는 접근법입니다. 우발적 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고 경제협력을 활성화해서 평화의 바다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공동어로 수역은 바다에 비무장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어로 수역 논의에서 북방 한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등면적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상 경계선 문제를 직선이 아니라 점선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남북 어부들의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연평도 앞바다가 충돌의 바다가 된 이유는 그것이 바로 황금어장이기 때문입니다. 해양평화공원은 물범 등 천년기념물이 서식하는 수역을 공동조사하고 공동보존해 나가자는 구상입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추진했던 홍해 해양평화공원의 사례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서해를 평화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스 비벤디 잠정협정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도 단계적으로 현실적으로 잠정적인 목표를 추진해 나가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야 남북관계도 풀리고 서해 평화정착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해 평화정착으로 신뢰를 만들면 큰 틀에서의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군사 분야의 미중 경쟁이 한반도에서 펼쳐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이 필요한 최우선적인 공간은 바로 분쟁의 여지가 있는 곳이고 서해와 한강 하구가 아마도 가장 앞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서해는 역설의 공간으로 평화의 소중함을 그만큼 일깨워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접경수역의 평화지대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평화경제 지혜입니다. 평화가 와야 협력할 수 있고 협력을 해야 평화를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남북 모두 접경의 평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여러 번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교착이 길어지면 접경에서 불신이 높아지고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2018년 군사 분야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화살머리 고지의 유해 발굴 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 국면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나아가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공동 발굴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강하구는 공동관리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길고 긴 국경 분쟁을 마무리하고 분쟁의 땅이었던 아무르 흑룡강의 몇 개 섬을 공동 관리하고 있는 경험은 시사점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르 흑룡강의 합수 지점에 있는 볼소이 우스리스크 헤이사스 섬은 과거 중소 분쟁의 전쟁터였지만 지금은 교류와 평화의 섬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공동 이익, 공동 번영의
공간이 과거 대결과 충돌의 땅이었던 곳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냉전의 바다였던 서해를 평화와 공동 번영의 바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평화경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해가 열리면 인천, 경기도, 서울도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평화경제 구상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환항해 경제권 구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서해 평화 정착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녹색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남북한의 접경 수역은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열린 하구인 한강하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강하구는 해양과 육상을 연결하는 생태 공간이며 특히 서해와 이어지는 접경 지역은 다양한 해양 어류가 태어나고 자라는 생명의 공간입니다. 또한 한반도 전체 갯벌의 26%를 차지할 정도의 넓은 갯벌과 내륙 습지 그리고 하구형 갯벌이 펼쳐져 있습니다. 서해안 접경 지역이 지닌 생태환경의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강하구와 서해평화협력 구상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녹색이어야 하며 그래야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녹색협력을 위해서는 서해 연안 접경 지역에 대한 남북한의 생태환경 조사가 필요합니다. 접경 지역 중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접경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강하구 공동 이용의 경우 골재 채취는 생태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선시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해운과 관광용 선박 왕래를 위한 준설도 하구의 생태 환경을 평가해서 신중하면서도 제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역사 문화적인 중요성입니다. 서해 접경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한반도가 중국과 교류하기 위한 거점 지역이었으며 고려의 병난도는 세계와 교류한 창구였습니다. 한강하구에서 황해남도 연안과 백령도에 걸친 지역은 다양한 문화유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해가 평화의 바다로 변하면 심청전의 무대인 백령도 앞바다의 인당수에서 정상곳까지 역사 문화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양안관계의 악화로 상황이 변했지만 샤먼 건너편의 진머는 과거 냉전의 섬에서 교류의 공간으로 변했고 냉전 시대의 대립을 상징하는 장소들이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역할입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부는 민간과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비롯한 관련 법들을 개정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장기교착으로 민간교류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지만 제도 변화는 중요합니다. 다시 교류가 재개되는 상황이 오면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를 위해서는 인천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남북관계가 풀려야 하겠지만 교착 국면에서도 가능한 공간에 환경생태조사를 비롯해서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서해와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인천, 경기도, 서울이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과거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도시교류의 경험은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반으로 작용했습니다. 인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황해도와의 복합물류 구상,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역사문화의 공동이용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철 교수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김현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개회식의 환영사, 축사 그리고 기조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